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터틀볼 라인 코딩을 하는 방법을 배우고 라인 코딩으로 다양한 미션을 해결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터틀봇이 아니라 새로운 로봇인 햄스터봇을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햄스터봇 자율주행이라는 주제로 아이들이 내가 직접 조종하지 않았는데 로봇이 스스로 움직인다는 경험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로봇을 다루는 첫 시간인 만큼 학생들도 호기심을 가지고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29차 시에서 햄스터봇 자율주행에서는 햄스터봇의 근접 센서를 활용하여 햄스터봇을 코딩 없이 움직여보는 활동을 하게 되며 30차 시 햄스터봇 라인 트레이싱에서는 햄스터봇의 바닥 센서를 활용하여 검은색 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등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차 구조와 관련한 코딩보다는 햄스터봇을 처음 만나는 시간으로 햄스터봇에 내장된 센서를 활용한 기초적인 활동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햄스터봇을 배우기 전에 이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떠올려 봅니다. 오늘 햄스터봇을 활용한 활동도 바닥에 있는 센서로 검은색 선을 인식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 활동과 연계하여 지난 시간에 배울 라인 코딩 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초록색은 전진, 빨간색은 정지, 파란색은 우회전, 노란색은 좌회전, 분홍색은 유턴임을 퀴즈 형태로 문제를 제시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발표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기초 활동을 떠올리면서 어떤 색깔로 색칠해야 하는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터틀봇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먼저 생각해보고 그렇게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어떤 색깔을 교차로에 색칠해야 하는지 알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앞에서 했던 활동보다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했던 활동들을 떠올리면서 라인 코딩 내용을 복습할 수 있습니다. 터틀봇을 가지고 직접 움직여 보지 않고 어떤 색깔을 어디에 색칠해야 되는지 등 학생들에게 질문하면서 배웠던 내용을 떠올려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인 코딩으로 미션을 해결했던 활동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합니다. 친구들의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라인 코딩을 했는지 떠올려 보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터틀봇을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했었는데 이번 시간부터 새로운 로봇 친구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안내하면서 자연스럽게 햄스터봇을 활용한 활동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29차 시 햄스터봇 자율주행에서는 자율행동 모드에서 근접 센서를 활용하여 움직이는 활동입니다. 이번 차시에서 햄스터봇 자율행동 모드로 전원을 켜고 손을 가까이 했을 때 또는 손을 멀리 했을 때 햄스터봇이 피하거나 따라오는 등의 반응을 관찰하고 이 기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놀이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언제쯤? 이라는 영상입니다. 아직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완벽하게 개발되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강의를 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더 기술이 발달하여 발전된 자율주행 자동차가 개발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영상을 보면서 스스로 움직이는 로봇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가지면서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혼자 달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아이들이 길, 카메라, 센서 같은 말을 하면 맞아요, 주변을 보고 알아차릴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 라고 선생님께서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햄스터봇도 주변을 인식하는 센서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햄스터봇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합니다. 햄스터봇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떤 동물을 닮았나요? 라고 질문을 해봅니다. 선생님이 이미 앞에서 햄스터봇이라는 이름을 몇 번 언급했기 때문에 햄스터를 닮았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았지만 앞에서 햄스터봇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다양한 동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햄스터라는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오른쪽 사진을 나중에 보여주면서 어떤 동물일까요?
두 개가 어떤 점이 닮았나요? 라고 물어보고 이 로봇의 이름은 햄스터봇이에요 라고 이름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작고 귀여운 햄스터처럼 햄스터봇도 작고 귀여운 로봇이지만 다양한 기능이 있는 만능 로봇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음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햄스터봇의 크기, 즉 가로, 세로 높이와 무게가 표시된 이 이미지 사진을 보여주고 아이들이 직접 햄스터봇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들어보고 만져볼 수 있도록 합니다. 실제로 손으로 잡아보면 아이들의 한 손에도 쉽게 잡히고 무게도 매우 가볍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햄스터봇의 모양이나 크기만 살펴보고 자세한 기능에 대한 설명은 이어서 하도록 합니다. 저는 실제로 수업 전에 이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햄스터봇이 매우 작고 가볍기 때문에 절대로 던지거나 책상 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지도하였고 햄스터봇이 망가지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햄스터봇의 기능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직접 햄스터봇의 어떤 부분을 찾아보세요 라는 형태로 미션을 제공해도 좋습니다. 저학년 수준에서 조금 어려운 용어들도 있지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아래에 있는 바닥 센서의 경우 터틀봇의 컬러 센서의 수업 사례를 떠올리면서 설명을 해줘도 좋습니다. 그리고 피에조 스피커 같은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피커처럼 소리가 나는 것이라고만 설명해줘도 학생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근접 센서라는 말을 매우 어려워했는지 햄스터봇에 물건이 가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기능이라고 설명을 해주었니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우리가 오늘 이 근접 센서를 활용하여 첫 번째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른쪽 바닥 센서를 찾아보세요. 왼쪽 근접 센서를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직접 손으로 햄스터봇의 기능에 맞는 부분을 가리킬 수 있도록 하면 학생들은 재미있게 활동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햄스터봇의 용어를 익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먼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번 시간에 활용할 근접 센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이후 차시 활동에 활용하는 바닥 센서도 같이 한 번 더 언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햄스터봇으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영상 속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햄스터봇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놀이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햄스터봇 활동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도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을까? 햄스터봇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정말 신기하다 등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햄스터봇 활동에 대해 학습 동기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햄스터봇 자율행동 모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자세하게 자율행동 모드로 어떻게 전원을 켜는지 알 수 있으며 선생님들께서는 수업 전에 직접 실습을 해보시고 아이들에게 시범을 보여주면 됩니다. 오늘 연수 영상에서도 제가 직접 자율행동 모드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다른 활동들과 함께 정리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행동 모드를 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터틀봇과 비교하면 정말 단순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전원 스위치를 3초 안에 ON, OFF, ON으로 움직여서 전원을 켜고 자율행동 모드도 잘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햄스터봇 앞면에 초록색 LED가 잘 켜져 있는지 보면 됩니다. 만약 초록색 LED가 켜져 있지 않다면 전원 스위치를 3초 안에 ON, OFF, ON으로 켜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전원을 켜는 속도를 빠르게 해서 다시 한번 해보면 정상적으로 자율행동 모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햄스터봇이 내 손을 따라오도록 활동을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햄스터봇이 내 손을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햄스터봇과 손의 거리가 너무 멀거나 또는 너무 가까우면 안되며 반드시 5c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5cm 거리를 잘 모른다면 아이들에게는 손바닥 한 뼘까지는 아니고 손가락 하나, 두 개 정도 거리라고 쉽게 말해도 좋습니다. 또 이때 로봇이 손을 따라오는 것처럼 보이면
바로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로봇이 왜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손을 봤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이 손을 햄스터봇의 근접 센서가 봤다 라고, 그리고 그 손을 느꼈다 라고 하면서 햄스터봇이 이 근접 센서로 손을 인식해서 따라올 수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손을 천천히 오른쪽으로 움직이며 로봇도 방향을 따라서 바꾸는지 관찰해 보도록 합니다. 이후에 이 기능을 활용해서 다양한 놀이 활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5cm 거리를 유지하여 햄스터봇을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손을 감지하고 피하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약 5cm 이하로 더 가깝게 유지하되 햄스터봇과 손이 완전히 붙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이번에는 손을 더 가까이 해보겠습니다. 그럼 로봇이 너무 가까워 라고 느끼고 피하는 반응을 할 수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햄스터봇이 뒤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햄스터봇이 센서가 인식하는 물체의 거리에 따라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을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앞에서 했던 활동과 연계하여 손을 따라가게도 해보고 반대로 손을 피해서 뒤로 이동할 수 있게도 해보면서 햄스터봇의 자율행동 모드로 햄스터봇을 자유롭게 움직여 보도록 합니다. 활동 자체에 어려움을 느껴서 햄스터봇이 잘 움직이지 않는 아이들은 선생님께서 개별 지도를 해주셔서 반드시 햄스터봇을 움직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후 놀이 활동을 할 때 소외되는 친구들 없이 모두가 재미있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손을 어떻게 따라가고 어떻게 피해서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실제 수업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시범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시범을 보여줄 때는 실물 화상기를 활용하거나 아이들이 직접 앞으로 나와서 관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율행동 모드로 켜서 손을 따라서 움직이는 햄스터봇이 반환점을 돌아올 수 있게 놀이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림처럼 4명이 동시에 진행해도 되고 더 많은 학생들을 일렬로 줄 세워서 진행해도 좋습니다. 단 경주를 할 때 코스를 너무 길게 잡지는 않습니다. 코스가 길어지면 집중이 흐트러지고 충돌이 늘 수 있고, 대신에 짧고 확실한 코스로 성공 경험을 빨리 주는 것이 좋습니다. 출발선과 반환점을 테이프로 표시하거나 작은 표식을 주면 아이들이 반환점을 정확하게 돌 수 있습니다. 경주 방법은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해도 좋지만 핵심은 손을 따라가거나 손을 피해서 뒤로 이동하게 해서 햄스터봇을 움직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경주를 할 때는 경쟁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활동이 아니라 팀별 활동으로 릴레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반환점을 돌아오면 다음 주자의 친구가 출발하는 형태로 해서 햄스터봇 자율행동 모드 경주하기를 할 수 있는데, 먼저 근접 센서 5cm 앞을 잘 유지하면서 햄스터봇이 손을 따라가게 경주합니다. 이번에는 바꿔서 손을 피해서 뒤로 이동하는 움직임으로 릴레이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릴레이를 하는 동안에 친구들끼리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고 잘 못하는 학생에게 비난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경주 활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놀이 규칙을 안내하고 친구들끼리 서로 지켜야 할 예절을 사전에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별 달리기나 릴레이 형태의 달리기가 아니라 보물찾기 경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보물을 종이컵 아래에 숨기거나 작은 그림 카드를 놓고 로봇이 보물 지점까지 도착하면 성공으로 하거나, 이럴 때 승패에만 초점이 가지 않도록 성공 조건을 다양하게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빠르게 도착한 팀도 있지만 가장 안정적으로 부딪히지 않고 도착한 팀이나 가장 협력적으로 역할을 나눈 팀 같은 조건을 함께 주면 학급의 활동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이 활동을 할 때 손을 따라가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손을 피해서 뒤로 움직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수업을 실제로 했을 때 책상을 다 치우고 바닥에 보물을 표시해서 보물이 있는 곳을 갈 수 있게 놀이 활동을 했었는데 동시에 너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며 어수선해지고 활동을 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놓는 친구들의 역할과 햄스터봇으로 보물을 찾는 친구들의 역할을 나눠서 적은 수의 학생들로 활동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수업하시는 학급의 상황에 맞춰 활동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보물찾기가 아니라 장애물을 피해가는 활동입니다. 앞에서 했던 활동은 어떤 목적지가 여러 개가 있어서 그 목적지를 찾아가는 경우라면 이번에는 목적지는 하나이지만 여러 개의 장애물을 피해가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활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너무 많은 학생들이 활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장애물을 너무 빽빽하게 배치하면 활동 자체가 어려워지고 학생들도 재미없어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느 정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장애물을 놓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적은 수의 장애물을 놓고 점점 장애물 수를 늘려가는 형태로 변형해도 괜찮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5cm를 유지해서 손을 따라가게 하면서 장애물을 피해 보기도 하고 반대로 손을 가까이 갖다 대서 햄스터봇을 뒤로 움직여서 장애물을 피하도록 합니다. 두 개 활동 모두 학생들이 재미있게 할 수 있지만 뒤로 가는 것을 조금 더 어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장애물의 크기는 너무 크지 않아도 되고 너무 가벼운 물체를 장애물로 사용하게 되면 쉽게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주사위나 고정된 물체처럼 안정적인 것을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간단하게 바닥에 표시만 해놔도 상관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딱풀로 장애물을 만들었었는데 계속 밀리고 쓰러지면서 다시 장애물을 배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교실에서 안정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물건을 찾아서 장애물로 활용하면 수업 시간에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행동 모드로 어떤 놀이를 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규칙을 정해서 즐겨보는 활동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놀이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규칙을 정하는 경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술래잡기 규칙을 바꾸었을 때 한 팀은 손을 가까이 대서 따라오게 만들거나 다른 팀은 너무 가까이 대서 피하게 만들기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로봇을 특정 구역에 들어가게 하거나 못 들어가게 하는 게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는 경주의 거리를 길게 만들거나 중간에 정지구역 또는 회피구역 같은 규칙을 추가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여기에서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평가하기보다 규칙이 명확한지 그리고 실제로 할 수 있는 활동인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놀이활동을 생각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면 출발은 어디인지, 성공 조건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반칙인지 이 정도 세 가지만 정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만든 놀이활동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판단해서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활동을 골라서 진행할 수도 있고 친구들 앞에서 자기의 놀이활동을 소개하고 가장 많은 투표 결과에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활동을 골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했던 활동과 너무 유사한 활동보다는 조금 새로운 형태의 놀이 활동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이들의 흥미를 더 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30차 시에서는 햄스터봇 라인 트레이싱, 즉 햄스터봇이 검은 선을 따라서 이동하는 활동 또는 검은 선을 피해서 이동하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차시에서 햄스터봇의 근접 센서를 활용하여 햄스터봇 가까이에 있는 물체를 인식했다면 이번에는 바닥에 있는 센서를 활용해 본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검은색 선을 따라서 이동할 수 있도록 자율행동 모드로 들어가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여기에서 이전 차시와 혼동하지 않도록 LED 색이 초록색이 아니라 빨간색임을 확실하게 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인 트레이싱도 자율행동 모드에서 가능하고 이때 LED 색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안내된 것처럼 전원을 ON/OFF ON으로 빠르게
초록색 LED가 켜진 상태에서 햄스터를 손에 쥐고 세게 흔들거나 햄스터 본체를 톡 치며 빨간색 LED가 켜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최종적으로 빨간색 LED가 켜져야 라인 트레이싱 모드에 들어왔다는 것을 학생들이 반드시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과정은 선생님들께서 직접 시범을 보여주시고 아이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하되 햄스터를 손에 쥐고 세게 흔들 때는 햄스터봇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LED 상태를 확인한 다음 검은 라인 위에 로봇을 놓으면 로봇이 선을 따라 움직입니다. 검은 선을 따라 햄스터봇이 잘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아이들이 왜 검은색을 따라갈까 라고 궁금해할 수 있으니 아주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데요. 앞에서 했던 햄스터봇의 기능들을 떠올리며 바닥에 햄스터봇이 검은색 선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 그것이 바닥 센서이고 이 바닥 센서가 검은색을 인식을 해서 따라갈 수 있다 라는 것 정도까지만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햄스터봇 바닥에 있는 눈인 바닥 센서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햄스터봇에서 직접 찾아보면서 처음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검은색 직선을 따라가 보도록 합니다. 처음 실습은 이 직선 라인으로 하는데 로봇을 라인 위에 올려놓고 살짝 기다리며 로봇이 검은색 선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선이 너무 얇은 경우 그리고 로봇이 라인을 반쯤만 밟고 있거나 종이가 움직이는 경우 햄스터봇이 잘 움직일 수 있지 않으니 이 점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은색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면 검은색 마커나 네임펜, 매직 등을 이용하여 색을 덧칠해서 활용해도 됩니다. 직선을 잘 따라가고 나면 동그라미 모양을 따라갈 수 있게 합니다. 햄스터봇이 스스로 검은색 선을 인식해서 가기 때문에 직선과 큰 차이는 없지만 다양한 모양을 움직여 보면서 이후에 직접 검은색 선을 그릴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모양도 햄스터봇이 따라갈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라인 트레이싱을 해보고 난 후 직접 다양한 모양을 검은색 선으로 그려서 햄스터봇이 움직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직접 그림을 그릴 때는 너무 연하게 그리거나 너무 얇게 그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완만한 곡선과 직선으로 이루어진 모양을 그릴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활동 시간이 남는다면 내가 그린 모양 이외에도 돌아다니면서 다른 친구들이 그린 모양을 라인 트레이싱 해봐도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단순하게 모양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놀이로 확장하여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은색 선을 그리면서 누가 가장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는지 경주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로봇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길을 그려주고 설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에게 길을 그리는 것은 사람이 프로그래머라는 느낌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즉, 선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로봇의 경로가 결정이 되는데 이것을 아이들이 잘 인식하면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간에 들려야 할 목적지를 처음에는 적은 수를 만들고 나중에는 이 수를 점점 늘려가면서 활동들을 변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검은색 선을 알맞게 그리면서 경주를 합니다. 장애물은 종이컵이나 블록처럼 가벼운 것보다 책처럼 안정적인 것을 쓰는 편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에게 장애물과 선 사이를 너무 좁게 그리며 로봇이 살짝만 흔들려도 장애물에 닿는다는 점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고 결국 좋은 길, 완벽한 길은 안전한 길임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활동도 목적지에 찾아가는 활동과 마찬가지로 큰 종이의 활동을 하며 학생들은 즐거워하겠지만 그렇게 준비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간을 측정하여 장애물을 피해 얼마나 빠른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했는지 활동으로 변형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수업하시는 환경이나 학생들의 특성, 준비물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로 활동을 변형해서 운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어달리기 활동입니다. 그림에서는 일렬로 줄을 세워서 동시에 하는 형태로 활동이 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검은색을 그리면서 이렇게 활동하기에는 정말 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할 때 한 사람당 A4 크기 정도만 달릴 수 있도록 하였고
A4 크기가 작다면 A4 크기 종이 내에서 반환점을 돌아올 수 있게끔 경기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은색 선 따라가기 모드를 켜놓은 상태에서 바로 이어달리기를 하거나 조금 더 경쟁 요소를 넣어서 검은색 선 따라가기 모드를 시작하는 것부터 해서 이어달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햄스터봇이 검은색 선을 피해서 움직이도록 하는 활동도 있습니다. 자율행동 모드는 검은색 선 따라가기와 똑같지만 검은색 선을 따라가기 위해 햄스터봇을 검은색 선 위에 올려놓았다면 이번에는 검은색 선 라인 안에 햄스터봇을 올려놓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학생들은 수업의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기존 규칙을 뒤집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는 검은색 선이 길이었지만 이번에는 검은 선이 함정처럼 되어 있을 것이고 아이들은 이러한 규칙 전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같은 로봇이지만 규칙을 바꾸면 완전히 다른 놀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검은색 선으로 네모를 만들고 난 후 햄스터봇을 검은색 선 안에 넣어서 햄스터봇이 검은색 선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관찰합니다. 이 기능을 이용해서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는데 하얀 종이 위에 햄스터봇을 놓고 상대방 로봇이 움직이지 못하게 빠른 시간 내에 검은색 선을 그려보는 활동입니다. 이 장면은 규칙만 잘 잡으면 매우 재미있지만 과열되기 쉬우니 안내를 자세히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활동은 그리기 배틀이지만 반드시 안전규칙을 정하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로봇을 손으로 잡아 밀거나 방해하지 않고 마커는 바닥이 아니라 종이 위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제한 시간을 약 30초에서 40초 또는 그것보다 더 짧게 두어도 과열을 더 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상대 로봇을 괴롭히기가 아니라 길 또는 함정을 설계하는 게임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놀이가 교육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놀이 활동뿐만 아니라 햄스터봇이 검은색 선을 피해서 어떤 목적지에 제한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게 하는 놀이 활동 등 시간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변형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라인 트레이싱을 활용하여 어떤 놀이를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놀이 활동을 하는 시간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에게 놀이 아이디어를 많이 주기보다는 아이들이 낸 아이디어를 규칙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또 아이들이 놀이를 떠올리는 것을 어려워한다면 지금까지 했던 놀이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기존 놀이를 변형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면 다양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햄스터봇 자율행동 모드에서 근접 센서와 바닥 센서를 활용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햄스터봇을 자율행동 모드로 켜서 손을 따라가거나 또는 손을 피해서 뒤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햄스터봇의 전원은 이렇게 옆에 있는데 이 전원이 아래로 내려간 상태가 꺼진 상태고 위로 올리면 전원이 켜지게 됩니다. 전원을 켰다 껐다 켰다 하고 난 다음에 보면은 햄스터봇이 초록 색깔 LED가 켜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바닥을 놓고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주면 햄스터봇이 손바닥을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고 반대로 가까이 가면 햄스터봇이 뒤로 밀려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율행동 모드를 꺼보고 이제 햄스터봇이 바닥에 있는 검은색 선을 따라가거나 검은색 선을 피해서 움직일 수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스위치를 ON, OFF, ON 자율행동 모드에서 햄스터봇을 손에 쥐고 세게 흔들어주고 검은색 선 위에 올려놓으면 이렇게 빨간색 불빛이 나오면서 햄스터봇이 검은색 선을 인식해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검은색 선 위에다가 올려놨기 때문에 검은색 선을 인식할 수 있지만 만약에 검은색 선 밖에다가 이렇게 놓을 경우 검은색 선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돌아가면서 다시 뒤로 이동하고 검은색 선을 피해서 이동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정리하기 활동에서는 보이는 것과 같이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활동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햄스터봇으로 자율주행을 하도록 하려면 자율행동 모드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라인 트레이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이들이 스스로 말로 발표하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햄스터봇으로 자율주행과 라인 트레이싱을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새롭게 알게 되었던 점, 재미있었던 점, 그리고 들었던 생각이나 느낌 등을 자유롭게 발표해서 활동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햄스터봇의 자율행동 모드에서 근접 센서를 활용하여 손을 따라가거나 피하는 활동, 바닥 센서를 활용하여 검은색 선을 따라가거나 검은색 선을 피하는 활동 등 다양한 놀이 활동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햄스터봇을 직접 조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과는 다르게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햄스터봇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조종에 의해 움직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